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학교장 해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앞에 영상에서도 학교장 해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, 그죠? 학교장 해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요. 일단은 학교장 해결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학폭위 회부가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. 근데 이제 학폭위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학폭위로 가지 않고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, 이것이 바로 학교장 해결 사안이 되겠습니다.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학폭으로 신고가 되었다.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 일단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한 가지는 학교장 해결, 한 가지는 학폭위 회부,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은 두 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데, 보통 우리가 이제 신고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학생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이제 이게 친한 친구 지간인데 잘 지내다가 뭐 조금 다투었다. 그런 경우에 좀 힘이 들어서 담임선생님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신고냐라는 부분이죠.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신고라고는 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서 좀 틀어졌다. 근데 친구에게 좀 얘기도 하고 싶고 또 내가 좀 미안하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.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선생님에게, 또는 반대로 내가 좀 너무 당하고 있는 것 같다. 친구였다가 조금 내가 마음이 상한다. 근데 걔가 사과 안 한다. 이런 경우도 있겠죠, 그죠? 예, 그럴 경우에 담임선생님한테 요청하는 것은 신고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. 상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담이냐 신고냐고 하는 구분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좀 적절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.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학폭으로 신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더 쉽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, 그죠? 자,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명확한 학교 폭력으로 인지가 되어서 신고했다. 그러면 이제 두 갈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것이 학폭으로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단순한 경미한 친구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인지를 학교에서도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죠. 자,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학교장 해결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학교 폭력으로 인지가 되었을 때를 전제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. 예. 우리가 흔히 그냥 친구끼리의 뭐 잦은 다툼, 뭐 갈등, 그런 것은 여기서 학교 폭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친구 간의 어떤 갈등,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요. 지금은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를 전제로 두고 한다고 또 말씀드립니다. 학교장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피해 학생에게 신체,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입니다.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떠한 다친 게 없다, 드러나지 않는다. 정신적으로 어떤 그렇다는 것을 힘들다라는 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좀 증명하기 힘들다. 재산상으로도 어떤 뭐 뺏기거나 그런 것이 없다. 그럴 경우에는 학교장 해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조건 첫 번째를 만족했죠, 그죠? 조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피해를 준 친구가, 즉 가해를 한 친구가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피해 받은 쪽이 사과를 받으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역시 학교장 해결 가능한 조건이 되겠죠. 세 번째가 뭐냐면 신고를 했는데 조사해봤더니 이게 잘못 알고 신고했다. 네, 그런 경우에도 학교장 해결이 가능한데요. 보통 잘못 알고 신고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가해와 피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장 해결로 처리도 거의 안 하는 식이 되겠죠, 그죠?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학교장 해결로 처리합니까, 그죠?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잘못 알고 신고했다. 당연히 신고한 학생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. 왠지 괴롭히는 것 같아서 신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사자들은 서로 괴롭히는 게 아니고 서로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이다. 이런 경우도 많고요. 또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, 그죠?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조건 3을 제외하고 조건 1과 조건 2, 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되면 보통 학교장 해결로 가는 것이죠. 당연히 이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볼 때
학교장 해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?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해부되는 것이 좋으냐? 당연히 그렇죠. 학교장 해결로 처리되는 게 좋은 거죠. 학폭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이 화해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알게 되시겠죠. 자,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장 해결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학교장 해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, 학부모,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세 단체가 부류가 학교장 해결을 하자라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. 당연히 이제 이 학생,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, 학부모, 피해 학생, 학부모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 네 명이 서로 뭐 화해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잘 마무리돼야만이 당연히 학교장 해결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잘 화해했다 하더라도 학교가 학교장 해결로 처리하겠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. 이 두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이 화해를 했다 할지라도, 그죠? 학교에서 이거는 학교장 해결을 안 하겠다 그러면 학폭위로 가야 됩니다. 앞 시간에 화해를 했다 할지라도 학폭위를 개최해야 되는 경우 말씀드렸죠, 그죠? 네,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학생, 학부모, 학교가 학교장 해결로 가겠다라고 결정이 나면은 다음은 당연히 이제 학교의 책임교사나 또는 담임교사가 학교장 해결 확인서라는 종이를 작성을 합니다. 작성을 해서 각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을 받게 되죠. 그다음에 담임쌤 서명까지 받아서 세 번째 학교에서 이제 그 종이를 보관하게 되죠. 이 이제 학교장 해결 확인서는 학생들이 또 많이 물어봅니다.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까? 라고 물어보는데요. 학교장 해결 사안은 생활기록부에 다행스럽게도 기록되지 않습니다. 되도록이면 학폭 사건을 안 터뜨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.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? 화해를 잘해서 학교장 해결 쪽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 여러분들은 자치위원회로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시고요. 학교장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서로 화해하고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